자, 이건 뭐 그다지 우리가 칭찬하면 우리가 뭐 식물을 모르는데 판단하고 칭찬 뭐 말고 자식할 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가 영양 생물의 특징을 이렇게 표출하는 영양이 아니라 스스로 부여받은 그 특권인 자가 영양 생물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고기를 잡아먹는 식축식물이라든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 이들이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됐는지 땅이 척박하니까 질소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딴 콩과 식물처럼 내가 무슨 공생 뿌리 호박되나 공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양한 동물 잡아먹는 고기 먹는 식물들이 있는가 하면 한술 더 떠서 기생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생식물도 있다는. 이들은 남의 식물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위에 껍데기에 붙어가지고서 침투를 해요. 침투. 뿌리까지 나무 원래 있는 그 숙주 식물 속으로 뿌리를 싹 집어넣어가지고서 양분을 쪽쪽쪽쪽 빨아먹고 그냥 붙어서 사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농업하는 데 있어서는 꽤 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옥수수 농사 짓고 막 그러는데 옥수수 농사 망치면 우리는 다 뭐 큰일 나는데 아프리카의 기생식물이 아주 대표적인 옥수수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그런 기생생물들 골치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기생식물이 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있는 게 필수적이겠어요? 빨대. 일단 빨대 꼽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애. 그 빨대 역할을 하는 이것을 뭐라고? 기생근, 기생뿌리. 영어로 허스토리움이라고 하는, 뭐, 영어까지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기생근, 뭐 대충 뭔지 알면 되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서 직접, 이 뿌리가 그러니까 기생근의 뿌리는 뭐야? 흙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지. 어디 자리 잡고 있겠어요? 다른 식물의 표면에 자리 잡고서 그 밑으로 집어넣게 했다는 얘기지. 이거 두 개 지금 여기가 지금 기생근이 여기 보이죠? 들어간 거? 여기도 보이지?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서 물과 양분을 둘 다 얘네들이 빼먹겠다는 얘기지. 기생식물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생식물인데 잎이 있어. 잎이 파래. 잎이 초록색이야. 그럼 뭘까? 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광합성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아니 이 자식이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이제 국어를 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또 광합성 할 줄 알잖아.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반기생식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미, 반. 그러니까 광합성은 해, 내가. 밥은 내가 지어 먹을 수 있는데 반찬 만들어 먹기가 조금 껄끄러워서 반찬은 내가 네 거 뺏어 먹어. 하는 그러한 식의 반기생식물이 있고 그러니까 이들은 파래 색깔이. 이렇게.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 바깥에 파란 잎에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은 이 나무에 기생해서 사는 기생식물인데 구분을 못 하겠지, 이게. 얘가 지금, 얘네들이 이 나무의 지금 껍데기에서 기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가지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파래니까. 예. 그런데 완전 기생식물이 있어요. 이러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까짓 남의 거 훔쳐먹는 거 이제 적나라하게 네 거 밥까지 내가 다 뺏어 먹자. 차라리 그게 더 진솔하고 좋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들은 아예 광합성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잎을 봐도 잎이 녹색이 아니겠지. 뭔가 뭐 구색을 맞추라고 뭐가 있긴 하겠으나 색깔이 다르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정도.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스트리가라고 하는 얘는 마녀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녹수수에 아주 큰 치명적인 폐해를 끼치는데 특이한 점은 이름이 스트리가라는 거 거기서 따온 건지 모르지만 얘 역시 스트리고락톤. 아까 그 곰팡이들이 스트리고락톤에 의해서 유인이 돼가지고서 공생을 하듯이 얘는
뿌리에서 식물 뿌리는 그냥 계속 곰팡아 와라 와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스티로락톤은 그냥 뿌려대는 거지. 이제나 저제나 곰팡이가 오실라나 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곰팡이 대신 이 친구가 그 스티로락톤에 의해서 가서 그 근처에서 뿌리 근처. 그럼 이 친구는 뭐야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이라고 하기엔 좀 어쨌든 그걸 활용해서 식물 근처에 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기생을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러면 쉽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에서 이미 있는 시스템을 살짝살짝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이득에 맞게 그렇게 전용하는, 거기서 또 하나의 예를 여기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서로 속고 속이는 야바우들의 세상, 식물. 자, 이제 제대로 실제 훨씬 더 중요하게 식물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자, 이거 일단은 물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빙의를 해가지고서 내가 물이라면 식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굳이 물인데 내가 식물을 위해서 다가갈 줄 필요는 없지. 하지만 물은 물이야. 그러니까 물은 무조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의 거취가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 물은. 그러니까 물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서 흐르고, 또 높낮이가 없는 수평한 곳에서 물은 어떻게 이동을 할까? 어떻게 이동을 할까? 물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법칙이 있을까요? 있어야만 돼, 그래도. 최소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야 우리가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지. 거기서 어떤 개념이 생기느냐? 워터 포텐셜이라는, 수분 포텐셜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포텐셜이라는 얘기는 언제나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포텐셜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물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힘. 수분 포텐셜을 책에서 보면 뭐 이상하게 정의가 책에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정의가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물을 잡아당기는 물의 전반적인 경향?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유령이 나타나서 순수한 물을 잡아당기나? 그게 물의 전반적인 경향?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워터 포텐셜, 특정 물의 순수한 물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항상 기준점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물, 증류수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기저기에 있는 자연적인 물은 절대로 순수한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물과 대비했을 때 내가 그 순수한 물과 서로 맞닥뜨렸을 때 네가 원래 내가 갈래 하는 그 힘을 정한 것이 바로 워터 포텐셜이라는 얘기예요. 수분 포텐셜. 보통 순수한 물을 이길 수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순수한 물에 대비해서 순수한 물과 내가 딱 맞닥뜨렸다면 누가 올까? 나에게. 내가 갈까? 그로? 아니면 그 순수한 물이 내게 올까? 그 순수한 물이 내게 오겠지. 왜? 나는 뭐 안에 들은 게 많으니까. 그건 뭐가 생기지? 삼투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것이 포텐셜인데, 그럼 일단 우리는, 그럼 수분 포텐셜은 어떤 요소가 있을까? 실제 찾아보면 수분 포텐셜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사실 엄청 많아요.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고,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 거야. 두 가지라고 해서 놀랐지. 하나만 있을 줄 알았지. 그 안에 얼마나 염분이 많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줘야 될 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그림 보면 그냥 딱 나와. 일단 여기서 요 안에 판막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무슨 선택적 투과막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점점점이는 용질이고, 솔트, 염분. 그럼 이 순수한 물과 여기서는 게임이 안 되는 얘기지, 그죠? 여기서 있는 물들이 일로 쫙 옮겨가겠지. 그래야 서로 균형이 맞으니까, 이게. 자, 거기까지는 다 좋아한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소는 뭐지? 현실적으로, 이 서로 물들이 움직이는 그 공간이 우주처럼 무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여 쌓여있는 공간이잖아. 그 모여 쌓여있는 공간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것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지. 그 저항력을 어떻게 측정을 할까? 그 저항력을 측정을 하려면 그 위에다 피스톤을 딱 놓고 그 피스톤이 얼마나 이렇게 이게 바로 그러한 압력.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두 가지 요소가 수분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 포텐셜 얼마나 그 안에 염분이 많이 녹아 있느냐 그 다음에 압력 포텐셜 그것은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반작용 그것을 눌리려고 하는 힘이지 그 두 가지로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압력 포텐셜은 뭐 거의 대부분의 크게 무시를 해도 좋을 우리가 지금 감안해야 될 이 워터의 물의 이동에 있어서는 물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것을 결정해 주지 못하고 주로 얼마나 이 용질 포텐셜에서 얼마나 이 안에 염분이 많이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예요. 결국 어쨌든 그 물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다 조건이 제공이 되면 그냥 움직이겠지. 자, 이제 식물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물은 그래. 물은 그냥 내가 네가 이뻐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만 맞으면 난 가. 식물 입장에서는 물을 어디서 얻어야 되지? 물을 얻을 수 있는 식물의 그 장소는 땅밖에 없잖아. 흙에서 얻어야만 돼.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지? 흙 속에 있는 물을 내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만 될까?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내 안에 있는 이제 워터 포텐셜을 낮춰야 돼? 높여야 돼? 낮춰야지. 그래야 그쪽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그것을 가능한 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안에다가 뭔가를 많이 채워놔야 되고, 용질을. 그래야 들어올 것이고, 물이. 두 번째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무조건 들어와라. 아무 대책 없이. 그럴 수는 없잖아. 들어온 물을 어떻게 어디까지 보낼 건지를 다 미리 계획을 해야지. 최소한 처맞기 전까지는 알고 계획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보낼까요? 식물이라면 여러분들이 물을 어디까지? 최소한 나의 저 끝까지 그래서 광합성을 막 하고 있는 그 끝까지는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얘네들이 정말 잘 계획을 해서 물론 얘네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걸 열심히 학교 가서 배워서 계획해서 하는 것은 아니나 오랜 장구한 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자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걸 안 다음에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갈 때 땅속에서 식물 안으로 물이 들어갈 때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때가 왔어요. 두 가지. 하나는 심플라스트 경로라는 것이에요. 심플라스트 경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이 그냥 세포 사이를 그냥 막 세포가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냥 세포를 통과해서 세포의 그 세포질을 통과해서 물이 막 억지로 우겨서 가는 거야. 자, 이 키워드 심플라스트 경로를 표현을 하는 세 개의 키워드가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 삼투어라는 키워드는 여기 왜 있는 걸까? 심플라스트 경로로 일단 물이 통과를 막 해야 돼. 그러려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는 얘기예요? 삼투에 의해서 물 안에 식물 세포 안에 있는 그 삼투압이 그래서 그 바깥에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용질 포텐셜을 충분히 낮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그 삼투라는 현상에 의해서 이것이 크게 좌우되는 거지. 심플라스트 경로는. 이게 안 되면 삼투가 없으면 이동 못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것은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모르겠으나
일반 생물 1에서 이거 혹시 들어본 일 있어요? 아쿠아포린? 얘가 아쿠아포린이에요. 세포막의 단백질이야. 수송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름이 아쿠아포린이야. 보통 단백질은 돌림이 IN으로 끝나요. 히모글로빈, 무슨 인슐린, 뭐 전부 인으로 다 헬린이, 헬린은 이런 식으로 모든 단백질들은 IN으로 끝나는데 포린이야, 포린. 포린이라는 단백질은 사실 수송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아쿠아, 뭐지? 아쿠아, 물이라는 뜻이지. 물을 이동하는 수송 단백질. 물을 이동한단 말이야? 물은 그냥 세포막을 통과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물론 통과할 수 있지만 힘들어. 왜? 물이 왜 세포막을 통과하기 힘들지? 물이 극성이잖아. 물이 기름이나 무슨 뭐 콜레스테롤처럼 기름이라면 그냥 막 통과하겠지만 물도 사실은 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물 세포막 제대로 잘 통과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은 물만을 전담해서 다른 친구들은 절대 못 들어와. 출입금지, 물만 들어와. 물을 수송하는 이 수송 단백질이 동식물 균류할 거 없이 전부 쫙 깔려 있어. 아쿠아포린이 사실은 세포막에. 여러분들의 콩팥에 얼마나 많은 아쿠아포린이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콩팥에 있는 아쿠아포린이 누구에 의해서 활성이 저해받느냐 하면은 알코올에 의해서 저해받아. 진짜. 그래서 술 마시면 화장실을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자주. 왜냐면 이걸 재흡수를 해줘야,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를 해줘야, 그런데 아쿠아포린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라, 지금. 알코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식물 뿌리도 아쿠아포린을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쿠아포린들이 수업 중인데 왜 전화하고 난리야? 미안합니다. 원래 왜 이렇게 물들을 특별하게 끌어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이나, 뭐 여기서 굳이 뭐, 특별한 이 단백질 안에 특별한 요소의 아미노산들이 마치 삼백처럼 요소를 딱 지키는 똑똑한 아미노산들이 히스티딘, 아스파라진 각 요소, 그것들이 물의 음이온과 찰싹찰싹 들어붙어서 마치 줄다리기에서 이렇게 뜩뜩 끌어주듯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물을 전담하는 이런 이 수송 단백질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아쿠아포린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세포막에 아쿠아포린들이 쫙 있으면서 뿌리세포에 물들이 들어갈 때, 물은 일단 들어가고자 하는 그 원동력은 물리적인 힘으로 삼투압이라는 얘기죠. 삼투 현상에 있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쿠아포린들이 없으면 못 들어가. 그 아쿠아포린들이 쫙쫙쫙쫙 있으면서 원활하게 이들을 받아들여 줘야. 그래서 얘네들이 홍수 같은 식물 뿌리에는 이렇게 마개, 우리 렵조의 이거 마개처럼 이런 구멍도 있어요, 마개를. 그래서 홍수 같은 게 나면 이 마개를 닫아버려요. 식물 뿌리의 아쿠아포린들은. 물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아쿠아포린을 이용해가지고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능동적으로 조절을 한다는 얘기고. 자, 나머지 두 개의 키워드는 따로 띄어서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 왜 이럴까? 하나는 양성자 펌프, 하나는 이온 통로 및 펌프. 이건 뭐야? 얘네들은 물에 관한 얘기가 전혀 아니지. 물과 함께 오는, 그러니까 심플레스트 경로로 들어갈 때는 지금 같이 묻어서 땅 속에서 물 안에 녹아있는 미네랄들이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디라고 니들이 들어와.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 미네랄이
수소라고 칩시다. 수소. 예를 들어서. 얘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들어가지. 수소. 이 세상에서 가장 원자 반경이 작은 원소. 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소조차도 세포막을 통과 못할 거 아니야. 왜? 이온이 돼 있으니까. 이온화가. 그러니까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은 절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같이 녹여 있다고 해서 지금 물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자고 같이 들어가는 척하고 좋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걸려버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문제를. 식물 세포 입장에선 해결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따로 통로를 마련해주고. 근데 양성자 펌프는 갑자기 여기 왜 나오니? 그 이온들이 들어오는 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 양성자 펌프는 여기 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식물이 만들어서 수소를 밖으로 퍼내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얘가? 이 그림의 힌트예요. 일단 이 그림에서 세 가지 종류의 다른 수송체가 세포막에 있는 거예요. 보이죠, 좀 이거? 하나는 포타슘 채널이라는 거. 자, 채널과 펌프의 차이점이 뭐였죠? 일반 생물학 1에서 ATP의 요구. 채널은 ATP가 필요 없어. 왜? 항상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높은 것을 낮은 곳으로 수송시키니까. 이 그림이 조금 잘못된 게 마치 얼핏 보면 포타슘이 여기 엄청나게 많고 바깥쪽에 엄청 적은데 그러면 사실은 원래 이거 이동 못하죠. 항상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다만 그렇게 그리려니까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어쨌든 채널이라는 얘기는 채널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항상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만 수송을 하는 게 채널이에요. 채널이 하나 있어. 근데 여기 펌프가 있죠. 펌프는 뭐지? 반대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여기 수소이온 농도가 저기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힘을 써서 ATP를 써서 밖으로 퍼내는 게 펌프잖아요. 그죠? 이게 있고 얘는 뭐냐? 세 번째가 힌트예요. 이 세 번째가 바로 왜 양성자 펌프가 지금 이 이온들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는데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 그림을 보면 금방 나오지? 뭐 이거 1점 줘야 얘기할 거야 이것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1점 좋아. 까짓 거 1점. 이거 엑스트라 1점이다. 자, 뭐라고?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거 수송할 때 이름이 트랜스포트 프로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그림만 보면 지금 얘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그래서 왜 여기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양성자 펌프가 여기에 같이 끼어들어야 되는, 그게 지금 나온다는 얘기지. 조금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음이온하고 결합한다는 거라기보다, 이게 지금 얘네가, 다시 한번 힌트를 드리면, 얘네 둘이 지금 같이 들어오지? 같이. 왜 같이 들어올까? 뭐가 부족해? 양성자가 부족하다. 자, 이 수송체의 원래 목적은 뭘까? 얘가 지금 수송하고자 하는 원래 목적은 누구예요? 수소일까? 염소일까? 염소 맞아요, 염소.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할까? 염소 그냥 오면 되지. 근데 염소의 농도가 여기가 더 많아, 만약에. 바깥보다. 그런데도 염소를 지금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그러면 자식아 펌프질을 해야지, 펌프. ATP 써야지. 치졸하게 돈 쓰기는 싫다는 거지. 치졸하게. 돈 안 쓰고, 어떻게 한번 숟가락 하나만 얹고 혹시 안 될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농도 기울기에 역행을 해서 염소를 농도 기울기에 순행을 해서 그냥 염소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농도가 하는 거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염소, 클로라이드 채널이지. 그죠? 그러나 이름이 그게 아니잖아. 얘는 가만히 보면 클로라이드와 수소가 같이 들어오고 있지. 왜 이래야만 될까? 수소는 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바깥쪽에 널리고 널렸어. 그러니까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수소는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는데 그거를 염소가 같이 들어가는데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 염소는 힘 안 들이고 원래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힘 안 들이고 같이 공동수송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서만 보이는 아주 특별한 예가 아니라 사람에도 이런 비슷한 기전이 있고 사실 일반 생물학 이래서 이거 다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는 소듐 이 수소 우리는 양성자 펌프가 없어. 사람은 동물은 있는데 이런 데다 안 쓰지. 있긴 한데 소듐이 나트륨이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소듐을 이런 식으로 밖으로 뽑아내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들어오는 거를 기화로 해서 설탕을 같이 들어오게 만들어. 우리는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양성자 펌프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해서 설탕이 같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그래서 공동수송을 이런 식으로 이 특별한 여기서는 얘가 염소 이온이 되는데 염소 이온이 지금 농도가 이게 지금 농도 기울기 역행을 해서 들어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사용 없이 얘네들처럼 정정당당하게 에너지 사용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자, 심플러스트 경로의 마지막 키워드는 원형질 연락사입니다. 뭐지? 원형질 연락사.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봤지? 안 들어봤어요? 플라즈모데스마타라고 하는? 식물들 간에, 동물들 간에, 동물. 그거는 들어봤어요, 그럼? 상피세포, 지금. 동물의 상피세포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딱딱 쪼여있는 그런 간극이, 연접들이 있으나, 요 밑에쯤에 이렇게 개구멍처럼, 개구멍 또는 FTA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요거,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이 이름이 동물에서 이걸 간극 연접, 영어로 갭 정션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마치 쇠기둥 박듯이 탕탕탕탕 6개가 들어가가지고 구멍이 뻥 뚫리면 이 구멍 사이로는 개구멍 생각하면 돼. 개구멍. 사이즈만 맞으면 대충. 그러니까 원래 이 물질이 여기서 보듯이 물질이 세포막을 이동한다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일이에요. 특히 이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들은 수송체를 따라서 가야 돼. 그거 좀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 거 없잖아. 왜 그래 우리끼리.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그런 것들을 마련해 두는 거지. 이제. 여기서는 웬만한 크기의 물질들은 그냥 서로 무사 통과할 수 있게끔. 응?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송 단백질이 있으면 빡빡하게도 굴지만 이렇게 숨 쉴 구멍도 이렇게 우리 숨 좀 쉬면서 살자고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이게 다 사는 건데 이게 동물에서는 이게 간극 연접이. 이와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식물에서의 상대. 이게 뭐니? 이름이? 그게 바로 원형질 연락사라는 거지. 다만 식물에서 그 원형질 연락사가 다른 점은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준 게 아니라 지질이, 그러니까 소포체가, 활면 소포체가 저게 우리 여기다가 양탄자 같은 거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문 닫히려고 할 때 바로 딱 갖다 끼워 놓으면 엘리베이터 문 안 닫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활면 소포체가 중간에 이렇게 뜩 끼어가지고서 두 세포 벽 사이를 끼어가지고 이렇게 걸쳐놓고 있으면 그 틈이 생기잖아. 그것을 원형질 연락사라고 해서 그 사이로 물질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러스트 경로에서 이게 왜? 이거 역시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물이 처음 들어왔어. 첫 번째
방벽. 첫 번째 뿌리 세포들은 빡빡하게 출입국 관리소에서 엄격하게 이제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온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무슨 맞는 이온 채널이 있어야만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지. 물도 삼투 현상으로 아쿠아포린으로 해서만 들어가고. 일단 들어오면 두 번째 관문, 또 다른 세포를 넘어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똑같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들어가는 물 입장에서는 진짜 짜증. 야, 여기 갔는데 또 가라고 이걸? 정말 짜증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서 이제 원형질 연락사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일단 들어오면 한번 걸쳤잖아. 한번 스크린 했잖아, 이제. 아니,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또 받으라고? 한번 받았다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쭉 가. 이게 바로 원형질 연락사가 심플라스트. 물의 경로에서 중요한 역할. 다시 심플라스트의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물이 세포질을 통과해가지고서 이동하는 게 심플라스트 경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포 안에 삼투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물이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삼투를 따라서 그냥 세포막을 무대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아쿠아포린들을 통해가지고 원활하게 쭉쭉쭉쭉 빠져 들어가는 거지. 그게 세 가지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물에 녹아있는 이온들은 어쩌라고. 그 이온들은 따로 엄격한 입국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온 통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이온의 경우에는 양성자 펌프가 들어오는 걸 좀 도와준다라는 얘기지. 내가 농도가 조금 해서 좀 들어가기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자 펌프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동수송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겠다라는 얘기이고, 마지막으로 원형질 연락사의 역할은 일단 그렇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물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차례의 세포들을 통과할 때는 훨씬 더 원활하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심플라스트 경로의 얘기고, 아포플라스트라고 하는, 에이포플라스트라고 하는 요것은 아까 우리가 균사가 이렇게 식물 뿌리로 들어갈 때 공생할 때 얼핏 슬쩍 봤을 거예요. 어떤 균사들은 식물 안으로 안 들어가지. 바깥쪽에서 방공 식별 구역만 이렇게 배회하지. 걔네들이 바로 요 아포플라스트 경로에만 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그림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심플라스트 경로예요. 여기. 아포플라스트는 뭐지? 요 틈새 사이로 이렇게 배회하는. 마치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얌체처럼 갓길 주행하는 녀석들. 차선 안 지키고 갓길로 쉥 하고 하다. 그런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지? 갓길로 주행하던 녀석들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가다가 잡히지. 이렇게 편법을 쓰는 녀석들은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누군가가 좀 잡아줘야 되겠지? 어떻게 잡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포플라스트를 이렇게 가는 거는 물이 그냥 식물이 뭐 일부러 이렇게 에이포플라스트를 마련해 물 빨리 들어오라고 해준 것도 아니고, 식물 자체가 원래 세포 벽과 세포 이 틈 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을 에이포플라스트라고 하는 거야. 그 틈을 물이 그냥 쭉 가다 보니까 그 틈을 그냥 쭉 들어가는 거지. 뭐 어쩌겠어, 이거야. 근데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뭐 어쩌가. 물이 빨리 들어가서 좋긴 한데, 물이 그러니까 이런 데를 엄격하게 이런 무슨 뭐 아쿠아포린 같은 데 통과하고 뭐 하지 않고 여기는 아무나 그냥 훨씬 빨리 쉽게 들어가니까 좋긴 한데, 물이 특히 부족할 때는 좋은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누가 여기 뭐가 들어있는 줄 알고 이 함부로 무사 통과를 시켜. 두 번째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잖아. 이거 왜 불공정하게 지들으면 이렇게 막 들어와.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나중에 막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 막는 요 방 마지막 보루가 카스파리선이라고 하는, 영어로 캐스페리안 스트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식물 뿌리 보면 얘 중중 가다 보면 여기에 저기 내초 바로 앞에 뭐지 그게 이름이 내피. 이건 내피라고 하는 뿌리 이렇게 큰 표피가 있고 안쪽에 물관부가 제대로 있기 전에 겉껍데기 요거를 내피라고 하잖아요. 요 내피쯤에 들어오면 여기에 딱 기다리고 있어 이제 이들이. 차단벽이지. 차단벽인데 방수 차단벽이요. 뭐 누가 방수를 할 수 있을까? 지질이 방수를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두꺼운 지질층하고 더더군다나 두꺼운 리그닌 같은 것들로 이렇게 왁스 코팅 같은 걸로 해서 여기를 꽉 막고 있는 거라. 이 세포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막고 있으면 A4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던 물들이 여기 콱 막혀버리는 거지. 더 이상 차단벽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거지. 이게 아주 참 작전은 정말 교묘하게 잘 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막지 않고, 처음에는 그냥 막 들어와 해서 막 좋다고 들어갔다가 이제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서, 딱 거기서 잡아버리는. 그게 바로 이제 카스파리안 선이라고 하는 캐스페리안 스트립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까지 왔던 물은 어떻게 하냐? 되돌아가나? 빠꾸 해서 도로 나가나? 그럴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 이들은? 여기까지 왔다가 캐스파리안 스트립에 막혀버린 이 물들의 운명은? 이제부터는 어떻게? 이제부터는 차선 지켜야지. 갓길로 가다가 이제부터는 차선 지켜서 가야지. 그 차선 지켜서 가는 게 어디? 심플라스트 경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딱 갔다가 그제부터는 에이 뭐 됐다 하면서 이제 심플라스트 경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뭐 어떻게? 검사하는 거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작용을 제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물. 더더군다나 물은 이제 그 다음에 물이 그럼 어떻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반 무슨 뭐 A4 플라스틱, 심플라스틱 경로는 결국은 어디까지 본 거냐면 땅에서 뿌리를 통해 가지고서 뿌리의 중심부에 있는 물관부까지 도달하는 거기까지 경로만 본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되지? 얘네들이 어떻게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지?